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어느새 7월 중순입니다.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웠다가 쌀쌀했다가 일교차가 심한 요즘인데요. 코로나 감염자 수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오늘의 삿포로 내비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솔로로 첫 앨범을 냈습니다. 제이홉의 방황. 네, 방탄소년단의 개인 활동을 선언하고 발매된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 방화 들으셨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발표한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는요, 이날 오전 7시까지 세계 49개 국가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의 멤버의 첫 솔로 앨범이라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좋은 성적을 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이틀곡인 방화는요, 세계 62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입증을 했는데요. 더블 타이틀곡도 있었어요. 지난 1일에 모어가 공개됐는데요. 이 역시 톱송 차트에서 정상을 꿰찼다고 합니다. 제이홉의 솔로 앨범인 잭 인 더 박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제이홉의 고민과 열정이 담긴 앨범으로 총 10곡이 수록됐어요. 모어는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와 열정, 욕심의 불꽃을 얘기를 했고요. 방화는 세상과 부딪히며 선택을 해야 하는 제이홉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죠. 31일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인 롤라팔루자에 참석해서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첫 솔로 주자로 다양하고 좋은 행보를 보여주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제 솔로 앨범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좀 만나볼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번이 CD가 없어요. 저는 CD 없는 앨범은 처음 사보는 건데요. OST로 CD가 아닌 앨범은 또 사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CD가 없는 거는 처음 사봤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실물이 없으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념으로 한 장씩 사는 타입이라서, 좀 컬렉터처럼요.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요즘 또 추세가 이렇게 CD가 안 나온 거라고 해요. 제이홉의 앨범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고 QR코드 인식 후에 이제 들을 수 있는 형태라는데요. 이것도 좀 나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산 이제 드라마 OST를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드라마 내일이라는 드라마인데요. OST는 키트 앨범 이라고 해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2014년부터 등장한 음반과 비디오의 한 종류라고 해요. 인증 토큰인 키트를 이제 스마트 기기에 인식시키면 키트 앨범의 서버를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고 노래, 가사, 화보 등도 이제 키트 앨범 서버로부터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등의 스마트 기기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CD형 음반에 비해서 좀 작은 부피, 또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편의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키트 앨범이 좀 빠른 속도로 CD 음반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팝에서 키트 앨범의 인지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반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오디오북 등에서 좀 다양한 콘텐츠까지 이제 키트 비디오, 키트 앨범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키트 앨범이라는 명칭이 쉽게 터치가 가능한 음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Keep in Touch의 준말로 이제 키트, KI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초기에는 뭐 키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앨범은 지금 한국집에 도착하고 있어서 제가 써보지를 않았어요. 아직 써보지를 않아서 이렇다 할 뭔가를 좀 알려드리기는 좀 뭐 아직은 못할 것 같고요. 한국에 가서 한번 써보고 네, 다시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제이홉 앨범과는 비교해서 이 키트 앨범 같은 경우에는 실물은 있는 셈이죠. CD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이제 실물은 있는 셈인데요. 이제 그런데 CD는 이제 플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키트는 플레이어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CD보다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모양인데요. 아이폰 타입하고 이제 버튼 타입. 그리고 버튼 타입은요. 앱을 실행하고 키트에 달려있는 이제 버튼 부분을 스마트 기기에 마이크 부분에 가져다 대고 뭐 딸깍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누른다고 해요. 이거 좀 상상으로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 커넥팅이 되는 거고요. 인증 완료 후에 이제 키트를 떼면 최초 이용 시에만 이제 다운로드 시간이 약 30초에서 1분가량 소요되면서 이후에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어폰 타입은요, 제가 그림을 봤는데 이제 그 앱을 실행하고 키트를 이어폰 단자에 꽂아서 인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자에 꽂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커넥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떠세요?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이게 약간 그림까지 봤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러한 작동 방식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쯤인가요? 근데 처음 MP3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젊은이였기 때문에 신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제 완전히 흡수하는 세대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의 저와 같은 세대들, 약간 이전 문물에 더 익숙해진 세대들은 새로운 방식을 적응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어떻게 적응하는 건지 그것도 좀 새롭게 배워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딱 한국에서는 제 세대가 여러 가지 문물을 이제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LP부터 시작을 했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LP가 있었으니까 LP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테이프, 그 다음에는 CD, 그 다음에는 뭐 MP3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뭐 음원. 사실 저는 음원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CD, MP3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기기에 넣고 이제 듣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음원이라는 게 기기에 넣지 않고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는 살짝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 많은 것이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거에 CD나 MP3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키트나 아니면 아예 그 음원도 없이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해서 바로 듣는다거나 네, 실물이 없어진다거나라는 그렇게 발전을 해가는 게 저로서는 좀 반갑기도 하고요. 새롭게 발전하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환경 문제도 있어서 이제 CD를 많이 만들지 않는 추세라고는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다 생각을 했을 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좀 뭔가 기념으로 이렇게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네. 그래서 앨범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어떤 게 또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마도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앨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약간 기대도 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네, 다음 곡은요.
세븐틴이 새로운 앨범을 냈어요. 세븐틴의 월드 듣고 오겠습니다. 삿포로 연극 시즌 2022 여름 개최 안내입니다. 삿포로에서는 많은 극단이 활동하고 있고 과거에 상연되어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들어진 뛰어난 작품에 재상연의 기회를 주어 이전에 본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놓친 분들에게는 첫 감동을 선사하는 연극 축제인 삿포로 연극 시즌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삿포로 연극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7월 30일 토요일부터 8월 20일 토요일까지 약 한 달간 롱런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은 자레아의 안내일기, 극단 후쇼크 이진가이의 더 비, 그리고 과거 10년간 최대의 관객 수를 자랑하는 11리즈의 12명의 화나는 남자, 이렇게 세 작품을 상연합니다. 철저한 감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상연 일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삿포로 연극 시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연 시작 시간, 공연장,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드라마 뭐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리메이크한 이제 록봉기 클라스를 챙겨보고 있는데요. 네, 드라마 보면서 다시 이태원 클라스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리메이크작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국 쪽 어떻게 표현됐었지? 라고 전에 한번 보기는 했는데, 한국 쪽 이 씬이 뭐였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찾아보다가 드라마가 워낙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또 정주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재미있는 씬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1화에서 아주 중요한 씬이에요. 주인공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퇴학당하는 씬인데요. 그리고 이 태학의 아버지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같이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조금 드라마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부모에게 술을 배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아들을 술집에 데려가서 아버지가 직접 소주를 따라주면서 마셔보라고 하는 씬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술이 달다라는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씬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일본은요, 술 마시는 게 되게 엄격한가 봐요. 저는 이 드라마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일본의 리메이크 드라마인 록봉기 클라스에서는 아버지가 술을 안 주더라고요. 저 이거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게 되게 의외여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집이 아니라 집에서 일본 술을 마시는 그런 씬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을 따라주기는 하는데요. 마시지는 말고 입만 대라는 그런 대사도 나와요. 근데 아들이 그냥 마셔버리는 거죠. 네. 거기에 아버지가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거 비교해서 꼭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2화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는 씬인데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 씬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좀 2% 부족하게 그려졌더라고요. 네, 이태원은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할로윈 파티 설정을 했는데 록봉기 클라스에서는 그냥 여름 축제, 일본의 축제로 설정을 했어요. 그 덕분에 유카타가 나왔죠. 유카타를 볼 수가 있었지만 이 만나는 씬이 약간 좀 심심해서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씬의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이태원 클라스와 록봉기 클라스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두 드라마를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순위도 이태원 클라스가 2년 만에 1위를 했다고 해요. 저 1위를 한 줄 알았어요. 1위를 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록봉기 클라스가 방영될 당시에 사랑의 불시착이 1위여서 그쵸. 사랑의 불시착은 못 이기죠. 네.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 1위여서 이태원 클라스가 1위를 못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태원 클라스가 이제 2년 만에 1위가 됐는데 아마도 저처럼 록봉기 클라스를 보다가 이거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지? 라고 하면서 뭐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드라마 비교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세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 이거는 정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좀 힐링 드라마인데요. 이렇게 편안한 드라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 이제 우영우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번 본 책의 내용은 다 기억하는 변호사예요. 네, 자폐 스펙트럼이 이제 소재라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시청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잘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가 깊은 드라마로 꼽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 초년생의 성장기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번 회차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초짜 변호사들이 할 만한 실수를 다뤘는데요. 이거는 좀 직종은 다르지만 제가 처음 논문 쓸 때가 좀 생각나서 공감이 갔어요. 제 딴에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교수한테, 지도 교수님한테 막 이거를 설명을 했겠지만 지도 교수가 볼 때는 얼마나 하찮았을까요, 진짜. 모순도 보이고요. 네, 제가 선생이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물론 이제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앞뒤가 안 맞을 때도 많고 이제 본질을 잊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회 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다뤄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클리셰를 뒤집는 씬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영우의 아버지가 미혼부 설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미혼부로 설정된 거는 거의 제가 본 드라마에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거나 그런 설정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미혼부로 나오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로펌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모두 여성이 대표로 나오고요. 우영우의 라이벌이 남자로 설정된 것도 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조력자는 로스쿨 동기인 여자친구고요. 보통은 동기들이 자격지심에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설정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서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설정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로맨스 담당, 여기 로맨스도 나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이 변호사가 아니라 로펌에서 일하는 직원 설정도 좋았어요. 이게 좀 너무나 남자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시청자의 의견도 물론 있지만요. 오히려 조력자로서의 적합한 설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소소한 캐릭터 행동 설정도 좋은 게 한국에서 군대 문화가 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인맥보다 더 작용하는 게 군대 인연이기도 한데요. 의뢰인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고 그 자리에 있는 남자 변호사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여자인 우영우가 좀 소외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군대 얘기에 동참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런 사소함이 되게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설정인데요.
고래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고래 좋아하시는 분들 이 드라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수족관 얘기가 나왔을 때 수족관 고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좀 환경이나 동물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족관이나 동물원을 좀 그다지 굳이 가지 않는 쪽이 되었는데요.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동물 전시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19세기 말에 동물의 수집과 전시가 급속히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국적인 동물들을 가진 순회 동물원이 있었대요. 네, 동물들을 데리고 다닌 거죠. 이게 오락과 기업 활동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19세기 후반부 들어서는 이제 고정 동물원, 지금과 같은 이제 어느 도시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고정 동물원이 순회 동물원의 매력을 압도해서 이제 순식간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1903년도에 이제 가이드북을 보면 벌써 독일에 동물원이 16곳이 생겼고요. 영국에는 4곳, 프랑스에는 4곳.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1903년이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많이 생긴 거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물은 좀 전시물에 불과했겠죠. 동물원도 그렇고 수족관도 그렇고요. 우영우의 대사를 빌자면 좀 노예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드라마의 내용도 있지만요. 그 드라마가 담긴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은 초반이라서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 한번 듣고 올까요? 네, 김정환 오브 넬의 용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한국을 갑니다. 네. 삿포로에 직항이 생겼거든요. 한국에 가서 바로 다음 날에 제주도를 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다시 가게 되는 거네요. 네, 가족하고 제주도를 가는 건 처음이라서 뭐 기대도 되기도 해요. 네, 이번에 가서 꽤 오래, 제주도는 굉장히 꽤 오래 있어요. 생각보다 좀 일정이 4박 5일을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차를 렌터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뚜벅이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투어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 일일 투어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투어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해서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 동생이 아메오구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네, 한라산도 기왕 간 김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을 굉장히 좀 이번에 오래 갔다 와요. 한 2주 좀 넘게 다녀오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자료를 찾으러 가는 것도 좀 커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좀 사려고 하고요. 아직 안 샀지만요. 네,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수원의 화성하고 뭐 민속촌도 좀 다녀오고 싶고요. 부산도 가고 싶네요. 네. 서울은 좀 한강 가서 치킨 시켜 먹어보고 싶어요. 이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의외로 한강공원에 가서 치킨 먹는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싶고요. 그리고 케이팝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네, 거기랑 이제 하이브도 한번 다녀오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또 토요일에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아미데 라지모라라 방송 녹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연결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아미라지는 좀 흥미로운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출연을 하거든요. 네, 원격으로. 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안 해봐서 원격으로 라디오 진행은 한 번도 안 해봐갖고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드라마 이제 우영우의 촬영지 중에서 김밥집이 수원에 있대요. 그래서 김밥집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벽화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먹고 올 거예요. 네. 네, 특히 한국에 스프카레 집이 생겼다고 해요. 일본 음식 가게는 굉장히 많은데요. 스프카레는 또 이제 최근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다녀올 예정인데 좀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항공편 스케줄이 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사히 다녀오지만 이 항공편이 문제거든요. 네. 한국에서 개봉되는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연극이나 뮤지컬도 좀 보고 싶은데 이거를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2주 안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방학 중에 가는 거라서 학교 업무도 그 안에 다 처리해야 돼서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이 계획 짤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적 처리도 해야 되고요. 이 방송도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도 그 전에 한 2개 정도 분량을 녹음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가기 직전까지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요, 학생들의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학생들 막 방학 기간이라서요, 이제 좀, 권하고 있거든요. 이거 출연하지 않을래? 라고 권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젊은 학생들의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업무들을 처리해야 돼서 가기 직전까지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도 있고요. 암검사도 있고, 무슨 되게 뭔가 많아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3년 만에 한국에 가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도 돼요. 한국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까요? 그죠? 기대도 되고 또 선생이다 보니까 좀 자료 얻는 게 좀 제일 큰 기쁨이에요. 지금은 한국을 못 갔으니까 인터넷으로밖에 자료를 얻을 수 없었는데요. 직접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경험도 해보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 한국 이야기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경험도 했어요.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까지 예상을 해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좀 비싼 항공사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오는 항공편이 취소가 돼버렸지 뭡니까. 네. 그래서 다른 항공사로 일단 또 잡아뒀는데요. 좀 각오는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 스케줄이 변경이 될 거를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또 불안하네요. 네. 요즘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서 걱정인데요. 제가 한국에 다녀올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을 위해서 약간 비싸지만 왕복보다는 편도를 구매했어요. 한쪽이 변경이 되면 왕복의 경우에는 다 취소를 해야 되는데 편도면 그냥 한쪽만 취소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해외 항공편 일정의 변경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여행객들은 좀 많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뭐 일정이나 뭐 숙박 같은 면에서요. 네, 그래서 뭐 항공편이 좀 안정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네,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 비행기가 취소되지 않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다음 곡도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로 가져왔습니다. 저 이 곡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까 좀 비행기 얘기들 좀 했는데요. 그 취소되는 피해가 굉장히 의외로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피해를 입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해라고 할 것까지는 사실은 없죠. 피해라고까지 얘기는 할 건 없지만 진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행기 스케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네, 계획을 짜셔야 되겠더라고요. 네,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이제 여행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네, 여객 노선은 축소 운항되고 있어서요.
항공편 일정이 자주 변경이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1월부터 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한 지난 4월부터는 월 60건 이상으로 2배나 늘었고요. 근데 좀 진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에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최장 7일까지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공권 가격인데, 이건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전에 저가 항공도 많아서 이제 싼 가격에 한국을 오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삿포로에 왔을 때처럼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탑승객이 이것까지 예상을 못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는 거라서 그냥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지만 여행 가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고려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몽테뉴의 에세라는 책을 아세요? 저는 이거 최근에 알게 된 책인데요. 세 권, 아직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세 권 통틀어서 200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이 책이요, 에세이의 기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나왔대요. 에세라는 제목에서 에세이가 나왔다고 하네요.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38살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몽테뉴성 서재에 칩거를 해서 죽기 전까지 이제 107편의 글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기 시작한 지 7년째 이 글을 묶어서 이제 에세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에세라는 그 뜻은요, 시험하다, 경험하다, 그리고 처음 해보다, 등을 뜻하는 동사 에세이에에서 몽테뉴가 만들어낸 명사라고 해요. 이 말은 오늘날 그 글쓰긴 장르인 에세이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 책이 너무도 길다 보니까요. 1장부터 차례로 독파하기보다는 이제 눈길을 끄는 주제를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읽는 이제 방법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좀 도전의식 생기죠. 이런 책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인 많이 드시나요? 저는 와인은 그렇게 취미가 없어서 많이 안 먹고 있는데요. 의외로 와인병이 골치 아픈 쓰레기라고 합니다. 와인병은 이제 유리 재질인데요. 다시 녹이면 또다시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계속 다시 쓰더라도 품질이 유지되는 소재라고 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와인병 재활용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필 스테이션처럼 와인을 리필하는 시도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간 보관하는 와인이 아닌 제철 와인의 경우는 이제 빈 병을 가져오면 해당 병에 와인을 담아서 이제 주는 식이죠. 좋아하는 이제 빈티지 와인병을 계속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빈 와인병을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라고 합니다. 와인병 촛불이나 와인병 홀더, 와인병 램프, 와인병 화분 같은 건데요. 와인병을 자르거나 이제 구멍을 낸 뒤에 이를 장식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디자인을 가미하는 식이죠. 근데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요, 일본도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인병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시도가 없다고 해요. 이게 문제는 이제 제조국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수입국이라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점인데요. 재활용되지 못한 유리병은 이제 결국 폐기 처분이 되고 일반 쓰레기처럼 이제 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 수입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지금에 이에 대한 좀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할 듯 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 문제에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도 보고요.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본 그 옷 문제, 그 옷이 이제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게 옷 강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좀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강에 옷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인
이제 쓰레기죠. 옷 쓰레기들로 이제 넘치는 그런 걸 보니까 조금 가슴도 아프고요. 아, 저기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옷이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을 하나 사서 굉장히 오래 입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옷도 그냥 일회용 같이 돼버린 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고 나서 옷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못 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이 안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것만으로도 조금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좀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삿포로 내비게이션은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거나, 뭐 좀 쌀쌀해지거나 좀 기온차가 있죠. 여러분 건강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네, 나연이 솔로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연의 팝 들으면서 네, 오늘의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7월 29일 다음 방송은 중국어가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어는 8월 12일 담당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나연의 팝. 여러분 행복하세요.